교재 제3절 원통 쉘 방법을 이용한 회전치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쉘 또는 원주각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원통 껍질 방법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Cylindrical Cell Method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은 뭘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를 그림을 살펴보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y는 이퀄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그래프하고 x축에서 이루어진 영역을 이 영역을 만약에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치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단면을 원판이 나오죠. 원판을 쭉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파이 그리고 원판의 반지름을 로라 한다면 파이 로의 제곱 인테그랄 쌓아간다는 뜻이 있다고 썼죠.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라면은 이렇게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치의 부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x축 둘레로 회전하는 것은 이미 앞에 2절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번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역을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그 회전치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y축 둘레로 회전하게 되면 어떤 도형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방법처럼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을 할 수 있겠는지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자, 요 영역을 그림을 옆에다 또 따로 그려서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자, 대략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비대칭입니다만은 수평으로 절단했다고 가정해봐요. 이 빗금친 부분, 색칠한 부분을. 자, 그러면 바깥에 큰 원과 안에 작은 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살을 내려다보면 분명히 동심원 모양입니다. 자, 이런 동심원 모양이 주어지는데요. 이 동심원의 이 부분 빗금을 쳐서 볼까요? 자, 동심원의 요 큰 원의 넓이와 작은 원의 넓이 사이에요. 즉 여기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큰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 로우 1과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로우 2라 한다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이 빗금친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그림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로우 2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니까 이것을 로우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오른쪽 끝점과 왼쪽 끝점 이 곡선하고 맞닿는 이 점들을 좌표를 각각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 점을 x, y라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로우 1이 곧 x좌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면 로우 1이 곧 x좌표와 같은데요. 이 곡선 자체는 y는 이퀄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에요. 자, 이 x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y가 지금 x로 표현되어 있죠. x를 y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3차 방정식은 이미 16세기 중반경에 가르다노 공식이라 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생활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공식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주로 이제 수학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이런 공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모두가 다 이 가르다노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공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생기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차 방정식을 풀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의 점의 좌표를 이제 역시 xy라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 길이가 x가 되는데 x가 곧 로우 2와 같고요. 여기다 같은 색깔로 표시할까요? 이 x가 곧 로우 1과 같습니다. 결국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는 이 빨간색 x하고 보라색 x는 그림사로 보면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얘를 만약에 x를 y에 대해서 풀었을 때 y에 관한 어떤 식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큰 원의 반지름 빨간색 로우 1의 제곱과 작은 원의 반지름 로우 2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편의상 a라 한다면 여기서 파이를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서 봤을 때 로우 1이 곧 x1이잖아요. x1의 x의 제곱. 자, 색깔로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도 보세요. 로우 2가 곧
보라색 X와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색깔로 구별할 때는 확연하게 이것이 구별이 가능하지만 색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는 이 식을 X를 Y에 대해서 풀었던 뭔가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같은 식에서 같은 식을 뺀 꼴이니까. 왜냐면 이 왼쪽 곡선하고 만약에 오른쪽 곡선이 서로 다른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렇게 써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얘가 하나의 곡선입니다. 이 하나의 곡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색깔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얘도 이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하고 얘도 이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0이 나오게 돼요. 즉 그림상으로 보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판을 쌓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형태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형태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회전체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축에 대해서 회전했는지에 따라서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실린더리컬 셀 메소드, 원주각 방법 또는 원통 쉘 방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주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두께가 아주 얇은 원기둥 통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의 부피예요. 자, 여기 잘 보면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마치 연통 같은 모양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께가 델타 R로 주어지고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은 중심축으로부터의 반지름은 R1, 바깥에 있는 큰 원기둥의 중심축으로부터의 반지름은 R2라고 보고요. 그리고 R2하고 R1의 자, 정중앙점이에요. 정중앙점, 마치 이 두 점의 산술평균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것을 편의상 R로 표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은 얇은 두께로 되어 있는 이 원기둥 통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바깥에 있는 직 원기둥의 부피에서 안쪽에 있는 직 원기둥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직 원기둥의 부피를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V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직원기둥의 부피를 V1이라 했을 때 원기둥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 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바깥에 큰 원기둥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것이 R2예요. 그래서 파이 R2의 제곱 그리고 높이가 여기 보다시피 H로 되어 있습니다. 밑면적 곱하기 높이예요. 마찬가지로 V1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은 R1이에요. 그래서 파이 R1의 제곱 H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을 보면 파이 H가 공통항이 있습니다. 파이 H를 묶어내면은 R제곱,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고 이것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지요. 그래서 파이 H R2 플러스 R1, R2 마이너스 R1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여기에 없던 값 2분의 1을 곱했어요. 이게 위에서 아래 값이 같아지려면 2를 곱해서 다시 상쇄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이죠. R2-R1인데요. 그림을 잘 보세요. R2 바깥의 원에서 안쪽의 원을 빼버렸으니까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요 두께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델타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R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R1과 R2의 정중앙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R이라고 첨자 없이 그냥 R이라 표시한다면 이 식은 다음같이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파이 H를 뒤에다 쓸게요. 2파이 R 그리고 H를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델타 R을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다시피 내부가 비어있는 두께는 델타로 되어 있는 얇은 원통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2파이 R 곱하기 H 곱하기 델타 R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기도 써 있네요. 자, 여기 보다시피 원둘레, 다시 말해서 자, 안쪽에 원의 반지름과 바깥의 원의 반지름의 정가운데 중점이에요. 중점을 R로 놨습니다. 이 중점을 반지름하는 원둘레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죠. 얘가 그렇게 생겼네요. 2파이 반지름이 곧 여기 보다시피 원둘레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H는 높이를 나타내죠.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는 두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둘레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보다시피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원기둥통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 H하고 델타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R을 다시 한번 볼게요. R은 R1과 R2의 중앙점을 연결했을 때 그걸 반지름하는 원둘레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원기둥통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다음 같은 새로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실린더리컬 셀 메소드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원통쉘, 원주각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원통쉘 방법 또는 원주각 기둥주자를 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원기둥 있죠. 자, 그걸 얇게 쪼개가지고 그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하면 이 적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원통쉘 또는 원주각 방법이라 불려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서 제시했던 그와 같은 형태의 부피를,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볼까요? 폐구간 A부터 B까지 곡선 y, fx 아래 부분을 y축 둘레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예요. 자,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렇게 x축 둘레로 회전하거나 y축 둘레로 회전할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게 되면 원판이 나오는 그런 개념, 즉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원통 쉘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반문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음 같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항상 이럴 때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다시피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곡선과 y, fx하고 x축, x A, x B에서 둘러싼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하게 되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해서 절단된 단면이 원판이니까 원판을 쭉 쌓아가는 방법 파이 로의 제곱을 적분하는 형태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곡선 아랫부분의 영역을 X축이 아니라 Y축 둘레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와 같이 입체 도형이 생겼을 때 이런 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원주각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곡선 아랫부분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 둘레로 또는 더 나아가서 Y축에 평행하게 되는 직선 주위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쓸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언제 어느 때 적용하는지를.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앞절에서 배웠던 파이 로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랑 모양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곡선의 일부분을 좀 크게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 볼게요. 여기 X축이고요. 이 곡선이 Y, fx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x A에서부터 x B에까지예요. 우리는 폐구간 AB를 등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n등분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 구간의 길이를 b-a를 n등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 n등분한 것은 사실 첫 번째 구간도 두 번째 구간도 세 번째 네 번째 다 구간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던 것처럼 맨 첫 번째는 x0, 그 다음에 x1, x2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xk번째 점과 xk-1번째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xk-1이에요. xk하고 xk-1 요 두 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간격을 k번째 소구간이라 얘기할 것이고, 이 k번째 소구간의 길이나 첫 번째 구간의 길이나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구간 다 똑같아요. 편의상 형식적으로 델타 xk를 쓰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델타 x라고 보통 증분, 간격 이를 나타내는 델타 x로 써도 무방합니다. 즉 첨자를 쓴 거는 그냥 k번째 위치를 그냥 강조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xk-xk 이렇게 있을 때 뭐 첨자 i를 써도 돼요. i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무방합니다. 편의상 k를 썼으니까 계속 k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앞서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델타 R은 앞에서 이런 모양이었었잖아요. 이런 모양.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얘도 그와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자, 요 빨간색 점에서의 함수값, 요 오른쪽 점에서 함수값이 있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고 얘를 또 이렇게 회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군요. 자,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봤을 때 여기는 보다시피 이런 모양의 왼쪽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원통이 하나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 있었냐면은 작은 중심축이 여기에요. 자, 바깥에 큰 원기둥하고 안에 원기둥을 빼면 근사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을 부피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2파이R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2파이R이 뭘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자, 안쪽에 작은 원과 바깥의 작은 원의 정중앙 값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xk-1 회전축이 y축이에요. y축에서부터 xk-1과 xk까지 거리의 정가운데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산술 평균을 잡았다라고 보통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것을 우리 교재는 샘플 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표본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가운데점을 잡았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xk 스타라 해보겠습니다. 표본점을 정가운데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점에서 함수값이 있겠죠. 이 점에서 함수값, 이 곡선상에 있는 점, 그래서 얘를 f의 xk 스타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편의상 요 y f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적용해서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피족분함선에 있는 이 fx가 음수가 되면은 전체 v값도 적분값 자체니까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fx는 0보다 커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원주각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fx는 항상 양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양수했을 때 요 샘플 포인트 정확하게 요 두 점의 산술 평균 값에서의 함수 값은 요거예요. 얘가 뭘 나타내냐면은 이제 얘가 높이 h를 나타냅니다. 즉 앞에서 했던 이 원주각 그림에서 본다면 높이 h를 나타내는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두께에 해당되는 델타 R이 여기서는 바로 이 두께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얘예요. 델타 xk입니다. 요 간격이 바로 델타 xk예요. 자, 이제 h 역할하는 것도 알고 있고 델타 xk를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개의 직선을 회전시켜서 만든 두 개의 원기둥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2파이R h 델타 R로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파이R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보라색, 요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요 점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가 바로 뭐예요?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 xk 바가 되겠네요. xk 스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여기서 말하는 R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다 됐네요. 얘를 반지름하는 원둘레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작은 k번째 영역을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델타 v 볼륨의 약자를 써서 델타 vk라 쓴다면 얘는 대략적이나마 왜냐하면 여기는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밑면과 윗면이 평행하게 될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높고 낮잖아요.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 앞에서 배웠던 원리로부터 이런 대략적인 원주각 방법에 의해서 2파이 그리고 r 대신에 xk 스타 그리고 여기 h 대신에 f xk 스타 그리고 여기 델타 R 대신에 여기는 델타 XK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델타 VK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K번째 작은 구간을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가 대략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구간도 회전시키고 두 번째 구간도 회전시키고 세 번째 구간 더 나가서 N번째 구간을 회전시켜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얇은 두께의 원통의 부피를 모두 다 구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다 합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구간을 회전시킨 게 제일 안쪽에 들어가겠죠. 여러 개의 원기둥을 빽빽하게 끼워서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작은 걸 회전시키고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칸을 회전시키면 조금 더 넓겠죠. 세 번째 구간을 회전시키고 네 번째 더 나가서 n번째 구간을 회전시키고 그럼 맨 바깥에 회전시킨 것이 제일 넓겠죠. 그리고 그 차츰차츰 안쪽에다가 여러 개의 이 원기둥통을 잘 이게 빈틈없이 빽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끼워서 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부피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던 전체 부피를 V라 쓴다면 V는 아직 정확하게 얘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즉 델타 VK라 쓰고 K가 1부터 N까지예요. 즉 첫 번째 구간을 회전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회전시켜서 얻은 전체 부피는 실제로 이 부피랑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매끄럽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요 점을 높이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마치 작은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부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계단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대략 이해됐죠? 이렇게 중점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계단 모양이에요. 여기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아직 매끄럽지가 않지요. 그래서 실제 매끄러운 입체의 부피가 V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델타 VK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델타 VK는 요 값을 여기서는 등호라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델타 VK가 요 오른쪽에 요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요 휘어진 곡선 아랫부분을 회전시킨 것을 델타 VK라고 그들을 모두 더한 것은 그냥 V라 써도 무방하겠네요. 문제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얘처럼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단 모양이거든요. 이해됐죠? 계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휘어진 매끄럽게 휘어진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의 부피를 델타 VK라 놓는다면 그들을 다 더한 게 실제 참값이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고, 근데 요거는 지금 근사적이에요. 그래서 근사적인 것을 계속 더해도 뭐 똑같진 않죠. 역시 여전히 근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색깔 구별 없이 있습니다. XK 스타 그리고 F XK 스타. 자, 델타 XK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정확하게 이퀄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미트를 취하면 리미트가 갖고 있는 성질상 등호가 성립하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은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에요. 회전체 부피값, 당연히 상수죠. 상수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리미트를 붙여봤자 그대로 V가 될 것이고, 리미트를 붙이면 언젠가는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파이 그리고 xk의 스타 그리고 f xk의 스타 그리고 델타 xk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많이 해왔던 것처럼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널 기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2파이가 앞에 붙어 있고요. 이 k라는 첨자는 전부 다 시그마 때문에 붙여놓은 값이잖아요. 요 기호 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안 쓰고 인터널 기호로 붙였으니까 k를 다 떼어낼 것이고, 스타는 두 점 사이에 있는 표본점이기도 하지만 산술평균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리미트를 취하면 이 K번째 구간도 잘게 쪼개야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면 각각이 다시 세 분할된 작은 구간 안에 있는 산술평균 값들이 되는데요. 무한히 많이 잘게 쪼개면 결국 이 사이사이를 다 빽빽하게 메꾸게 되는 그런 값들이 바로 XK 스타예요. 그런데 무한히 많이 쪼개버렸으니까 결국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를 떼어버리고 그대로 X라 쓰겠습니다. 2파이 X 그리고 여기도 FX 그리고 델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새로운 공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주각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이 얇은 두께의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하니까 우리 새로운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파이x fx dx고요. 그리고 반드시 fx는 0보다 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계단 모양이라는 것은 그들을 다 회전시켜 봤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매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극한을 취해야만 같아진다는 것. 그리고 요 단계가 바로 요 단계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마치 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여러 단의 케이크를 만든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서 계산했던 요 시그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퀄이 되게끔 하려면 리미트를 붙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적분으로 바꾸니까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적분을 좀 더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은 얘네들은 얇은 두께의 원기둥을 다 쌓아갔다는 얘기예요. 인테라는 썸의 뜻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누적시켜 갔습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작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하고 직사각형 정중앙점까지의 거리를 x라 한다면 x를 반지로 하는 원둘레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 간격이 델타 x였고요. 높이가 fx로 표시한다면 2파이x fx dx는 잘 보면 마치 얘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위를 잘라서 쭉 펼쳤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죠. 예, 이렇게 2파이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fx가 되고요. 이 얇은 판의 두께는 델타 x 역할을 합니다. 즉 얘를 이렇게 마치 닫아있는 원기둥을 쭉 펼쳤던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어림잡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파이x fx dx 꼴로 그리고 그들을 다 쌓아가면 된다라고 기억해두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을 연상을 하면 저 적분공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도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원주각 방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처음에 제시했던 예문입니다. 처음에 이 단원을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예문이 이거잖아요. 자, 얘를 Y축 둘레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 배웠던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유도했던 우리는 실린더리칼 셀 메소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것이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우리는 원주각 방법으로 구해진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자,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을 적용합니다. 2파이 x fx fx 이거예요. y = fx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dx가 될 것이고요. x가 최소한 값에 보면 0부터 2까지입니다. 2파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전개하니까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 dx가 됐고요. 간단한 적분이에요. 다항함수의 적분이죠. 자, 이제 요거 1을 더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승이고요. 구간 0부터 1까지의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 곱하기니까 10분의 6파이가 되네요. 약분하니까 5분의 3파이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는 아주 간결하게 원주각 방법을 이용해서 푸니까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얘를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그 도형은 어떤 모양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 교재의 저자가 컴퓨터 그래프로 잘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약간 위에서 아래를 들여다봤을 때 아주 매끄럽게 생긴 아름다운 공면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회전시킨 걸 위에서 보면은 매끄러운 형태의 공면이 얻어졌습니다.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전체 부피를 구할 때 앞전에서 배웠던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 말고 이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주각 방법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또 다른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y = x하고 y = x제로 둘러싼 영역을 y축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인 원주각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 지금 원주각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배웠던 것은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했었는데 지금 이 예문은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할까요? Y = X라는 곡선과 Y = X의 접이에요.
노란색은 y 콜 x의 접이고요. 자, 교점의 좌표는 1,1이고 0,0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항상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은 유한 영역을 말합니다. 요 사선을 빗금친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곡선이 하나짜리일 때 계산한 방법은 2πx fx dx였는데 이렇게 하얀색 곡선과 노란색 곡선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것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교점의 좌표는 여기 x좌표 1이에요. 자, 0부터 1까지 먼저 하얀색 곡선 아랫부분,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처럼 하얀색 직선 아랫부분을 y축 둘레로 회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걸 V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곡선과 x축, x=0, x=1에서 이루어지는 이 노란색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노란색 곡선 아랫부분을 y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서 얻어진 회전체 부피를 V2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직선 아랫부분 전체를 회전시킨 거에서 노란색 곡선 아랫부분을 전체를 회전시킨 걸 빼면 요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각각은 이미 앞에 예제 1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2πx fx dx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적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2πx fx가 이 하얀색 직선이에요. y 콜 fx니까 x dx이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번엔 노란색 곡선도 0부터 1까지죠. 2πx 그리고 노란색 곡선은 x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위에 곡선을 회전시킨 거에서 아래 곡선을 회전시킨 걸 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런 형태도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학기호로 바꿔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위에 게 만약에 fx고 아래 게 gx면 fx에서 gx를 빼서 2πx를 곱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거 그냥 그대로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x, 여기 x죠. 공통을 묶어서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보면 하얀색 x가 그림선으로 위에 있어요. 두 개 그래프 중에서 노란색 x제곱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식처럼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2파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x의 3승 적분하니까 4분의 x의 4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3, 4, 12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통분하면 12분의 4에서 3 빼니까 1이고요. 약분하니까 6분의 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림만 봐도 비록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싼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한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질문합니다. 이거 원주각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데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예문이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예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 예문이 바로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구해도 답이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울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곡선과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을 y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우리는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지만 계산의 처리 속도라든가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냥 원주각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계산한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자, 풀이 1번과 풀이 2번을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회전시킬 때 위에가 하얀색, 아래가 노란색이었죠.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1일 때 1이거든요. 자, 노란색 곡선과 y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y축의 수직으로 그 절단된 단면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 원판이 나오죠. 원판의 반지름을 얘를 이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한다면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 길이가 x니까 요 파란색도 x가 돼요. 자, 그러니까 원판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바깥에 있는 원판을 쭉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프라임이라 붙일게요. 이게 미분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기호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자, 바깥에 노란색과 Y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들로 회전했을 때 그것을 입체의 부피를 V1 프라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얀색 곡선, 하얀색 직선과 Y축에서 둘러싼 이 삼각형 영역을 Y축들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 쭉 보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면 원판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판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하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Y라 쓰면 이거 X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역시 X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과 하얀색은 서로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구별하지 않고 풀어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깥의 걸 회전시킨 거에서 안쪽 거 회전시키는 걸 빼야 되는데요. 자, 바깥의 거를 회전시키는 것은 인테그랄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갑니다. 0부터 1까지, 그리고 파이, 그리고 노란색 x의 제곱인데 일단 색깔 구별하면서 써볼게요. 적분은 y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초록색 원판의 넓이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쌓아 올라가야 되죠. 파이, 그리고 초록색 원판의 반지름은 x예요. x의 제곱 dy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x의 제곱이 바로 y예요. 그래서 이렇게 y 그리고 dy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 바깥으로 내보내고 0부터 1까지고 이 x는 바로 이 y와 같아요. 적분을 y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x의 제곱을 x를 y로 다시 바꾸니까 y의 제곱 그리고 dy가 됐습니다. 자, 파이가 상수니까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들 각각을 적분합시다. 2분의 1 y의 제곱 그리고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어차피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 써서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할 수 있죠. 한 번 더 쓸까요? 그게 또 이해하기 쉽겠죠.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적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쓰겠다는 뜻이에요. 앞에는 노란색 y, 여기 뒤에는 y의 저 서로 다르니까 이거 색깔 구별 안 하고 풀어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마저 계산하면 이제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의 3승 구한 0부터 1까지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 통분하면 6분의 3에서 2빼니까 6분의 1 곱하기 파이 6분의 파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 원판을 쌓아가는 것이 가능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일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이 되면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보다시피 x를 다시 y로 바꿔야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디죠. 아무래도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은 바꿔놔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을 Y축들로 회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보다는 첫 번째 원주각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쉘을 이용하여 x = 0에서 x = 1까지 곡선 y = 루트 x 아랫부분을 x축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시된 방법대로 그냥 풀어보려고 해요. 우선 문제 뜻이 뭐냐면 원통 쉘을 이용해서 풀어보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즉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원주각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x = 0, x = 1, 여기가 y = 루트 x죠. 이 곡선이 바로 y = 루트 x예요.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사실 이 문제 잠시 보류하고요. 자, 우리는 풀이를 둘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잖아요. x축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 부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회전시키고자 할 때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싸인 이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 원판의 높이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를 한다면 이 높이가 y에 해당되고 그래서 파이 y의 제곱 dx로 가면 됩니다. x가 철수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가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지만 문제에서는 원통 쉘 방법을 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풀이 1번을 끝내고 나면 바로 문제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 루트 x니까 제곱하니까 x dx가 됩니다. x를 적분하면 2분의 x죠.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파이니까 2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제 3번은 문제에서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 조건에 맞춰서 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원통 쉘 방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원통 쉘 방법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이런 도형이었을 때 이렇게 마치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죠.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어서 정중앙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죠. 요거를 이제 편의상 x, k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타라 놓는다면 이제 두께가 델타 x, k라 놓고 높이는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얘가 fxk 스타였다면 그러면 2파이 xk 스타 그리고 fxk 스타 그리고 두께 델타 xk였잖아요. 이들을 다 더해서 리미트를 씌운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테그랄 2파이 x fx dx였다는 뜻이에요. 자, 앞에서 배웠던 이 방법대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이 곡선 아랫부분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한 논리를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하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하나 다시 그려놓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얘가 y 콜 fx 거리의 곡선이었다면 이렇게 생긴 곡선은 x 이퀄 gy 거리라 보겠습니다. 마치 역함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다라 보겠습니다. 자, 요 사선을 빗금친 영역을 만약에 y축 둘레로 그냥 회전한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쌓아 올라가면 되니까 원판을 누적시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x축 둘레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앞에 이 방법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C에서부터 D까지를 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부터 D까지를 등분을 하고 맨 왼쪽 점, 맨 아래점이죠. 맨 아래점을 Y0, 그 다음에 Y1, Y2 쭉 가서 맨 마지막을 YN번째 점이라 할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YK번째 점, 그 바로 밑에는 YK-1번째 점이라 했을 때 자, 우리는 전체 구간의 길이 D-C를 N등분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각각의 간격은 다 동일하지만 Y축상의 임의의 K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델타 YK를 쓴다면 모두 등분했으니까 그냥 델타 Y하고도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적용했던 원리를 똑같이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K-가 YK의 정중앙점입니다. YK 그냥 편의상 표본점처럼 스타라 써보겠습니다.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해요. 자, 이 하얀색 곡선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xr에 쓴다면 요 길이 x가 x일 때 대하는 함수값이 yk 스타잖아요. 이해됐죠? 요거에 대한 함수값이 yk 스타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yk 스타를 대입해서 얻어진 식이 xk 스타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g yk 스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xk 스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파란색의 정중앙점을 지나는 요 파란색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거예요. 이거는 곧 얘는 이거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gyk 스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gyk 그렇죠. gyk 스타라고 쓰면 되죠.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여기서 세워져 있을 때 높이 역할을 합니다. fxk 스타에 대응하는 것이 gyk 스타예요. 요 두께가 여기서는 델타 xk였었죠. 여기서는 이 두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델타 yk예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걸 똑같이 여기다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자, 이제 여기 이 높이가 yk 스타예요.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한다 했었잖아요. 얘를 반지르는 원둘레 길이는 2파이 yk 스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 gyk 스타, gyk 스타 그리고 두께는 델타 yk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면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 도형을 이렇게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 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뀔 것이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c부터 d까지 2파이 여기는 스타 떼어내고 그 다음에 k라는 첨자를 다 떼어내니까 2파이 y, gy, dy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각 방법을 이제 응용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곡선 아랫부분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y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곡선 x 이퀄 gy와 y축과 y 이퀄 c, y 이퀄 d로 이루어진 영역을 이렇게 회전하면 원판을 쌓아가면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회전하고자 할 때 x축 또는 x축의 평행한 직선에 회전할 때는 원주각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이 곡선과 x축, x 이퀄 1로 둘러싼 영역을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잘게 쪼갤 거예요. 0부터 1까지를 잘게 쪼개요. 이렇게 잘게 쪼갰다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 yk-1과 yk가 있을 것이고 요 간격은 이제 델타 yk가 되겠죠. 자, 이제 yk-1과 yk의 정중앙에 있는 표본점을 잡아요. yk 스타라 놓겠습니다. yk 스타. 요 가운데 있는 점을 yk 스타라 놓는다면은 자, 이제 우리는 요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지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잘 볼까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정중앙점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 yk 스타였었습니다. 자, 얘를 반지르는 원둘레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2파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yk 스타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필요하고요. 두께가 필요합니다. 높이, 원둘레 길이, 높이, 두께잖아요.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두께는 이거예요. 두께는 델타 YK가 됐고요. 자, 이제 높이를 찾아야 되겠군요. 자,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한다면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서부터까지가 X고요. 요 길이가 1이에요. 여기가 두께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1-X가 되죠.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1-X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물음표를 한다면, 이 두께가 물음표를 한다면, x에다 물음표도 하면 1이니까 물음표는 1-x예요. 그래서 1-x. 자, 전부 다 k번째 위치에 있는 점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편에서 xk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을 다 더해서 리미트를 취한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피 v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리미트 시그마는 우리가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꿀 것이고요. 이제 첨자를 다 떼어냅니다. 스타도 떼어낼 것이고요. 1-x잖아요. 이때 x는 양변을 제곱하니까 x는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y의 제곱 그리고 dy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공식이고요. dy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0부터 1까지예요.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여기다 마저 계산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도를 한 거고요. 자, 이제 2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y를 y에 대해 적분하니까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3승을 적분하니까 4분의 y의 4승입니다.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0부터 1까지를 계산하니까 2파이가 되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 2파이 곱하기 4분의 1이었네요. 정도라니까 2분의 파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원주각 방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뭐 X축이나 Y축 둘레로 회전하는 문제 위주로 다뤄왔었는데요. 항상 X축이나 Y축으로만 회전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축이 달라지는 경우도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축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 자, 그림을 잘 볼까요? y는 이퀄 x-x의 접이 그래프와 y 이퀄 0에서 둘러싼 영역을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냐면 x 이퀄 2가 여기에요. 이 영역을 x 이퀄 2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곡선 아랫부분과 x축에서 이루어진 영역을 y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회전하고자 할 때는 원주각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각 방법을 적용할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테그랄 x의 철순 값의 범위 0부터 1까지가 되고 2파이 x fx dx죠. 자, 그런데 여기서 x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 잘 살펴볼까요? x가 의미했던 거는 여태까지 x는 여기 지금 지워버렸습니다만 여태까지 2파이 x를 계산할 때 그 x 원둘레 길이에서의 그 x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직선거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 빗금친 영역을 Y축들로 회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가 바로 여기 곡선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쓴다면요. 수선의 발내리면 요 길이가 X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가 X였어요. 얘를 반지하는 원둘레 길이를 계산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노란색 분필의 X는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오자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축이 바뀌었잖아요. 축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Y축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쓴다면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서부터까지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고 이 길이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 문자 로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원주각 방법을 좀 더 일반화시켰을 때 무조건 2파이 x fx dx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테그랄 2파이 로 그리고 fx dx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 a부터 b라 할게요. 이때 로는 뭘 나타내냐면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오자는 곡선까지의 직선거리예요. 최단거리. 앞에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때는 x로 썼던 이유는 y축까지의 거리가 필요했었던 거니까 x라 썼지만 여기도 봐요. 이건 뭐예요? x축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뭐예요? y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y 마이너스 이렇게 회전한다면 이 축의 거리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이 길이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로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공식은 여기가 로예요. 아시겠죠? 2파이로 fx dx 또는 2파이로 gy dy 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일반화된 식을 얻게 됐으니까 이걸 맞춰서 여기다 로를 계산하죠. 로는 결과적으로 2에서 x를 빼면 돼요. 이해됐죠? 로의 값은 여기서 2에서 x를 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파이로 fx dx 이게 fx예요. x-x의 제곱 그리고 d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2파이를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2파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 다 전개해서 계산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그리고 dx예요. 지워도 됐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은 다시 보면 2파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됐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dx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4분의 1 x의 4승입니다. 0부터 1까지고요. 2파이 1을 대입하면 다 지워지고 4분의 1만 남네요. 그래서 정도라니까 얘도 아까와 비슷하게 2분의 파이, 아까도 2분의 파이가 나왔었는데 똑같이 2분의 파이가 됐네요. 그냥 계산의 결과가 같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회전축이 달라져도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서 다뤘던 여러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예제 4번 회전축이 Y축이 아닌 Y축의 평행 직선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로의 역할만 정확하게 잘 찾아내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즉 원주각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앞절에서 배웠던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과 지금 2절에서 배우는 원주각 방법은요.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원주각 방법은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는 이론이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도 참 많이 냅니다. 원판을 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원주각 방법을 적용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또한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실린더리칼 셀 메소드를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주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